아직은 마땅한 게 없어요. 아마 저는 좀 추석 지나고 나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요게 일단 통과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높냐면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모시고 또 현재 국내 주식 한번 짚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한 3,200, 3,100 이 박스권에서 좀 갇힌 모습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 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주식도 딱히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다가오는 9월 증시에 대한 약간 괴담도 좀 있고요.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9월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9월은 지금 뭐 증시가 뭐 미국 아직 이제 좀 첫 스타트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은 없다. 8월도 방향이 없었는데 9월도 그게 연장이 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를 열 만한 재료가 아직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좀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 시즌 다 끝났잖아요. 엔비디아까지 끝났고, 그리고 F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특별하게 그게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 7월 오르고 나서 8월에 정부에 대한 좀 일부 실망은 있었지만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상법 개정안이죠. 그 자사주 의무소가. 근데 그게 아마 9월 아마 좀 말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본회의 통과되는 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9월 중순까지는 보면 이렇게 뚜렷한 뭔가가 좀 호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뭐 어떤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 그러니까 위를 열기는 어렵고, 아래로는 뭐 3,000에서 3,100 사이 요 정도 좀 하단 좀 지지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럼 결국 9월에는 이 지수 플레이 할 건 별로 없어요.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 장세. 네, 종목, 개별 종목 장세. 요즘에 9월 들어와서 확실히 뭐 로봇주라든가 일부 테마주들 막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좀 당분간은, 시장이 지금 저는 약간 조선주 말고는 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조선주만 강하잖아요. 뭐 그거는 확실히 주인이 있잖아요. 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네. 근데 다른 업종은 딱히 뭐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그림은 좋게 보거든요.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8월, 9월은 좀 뭐 그냥 좀 쉬어간다. 예, 좀 숨고르기 한다. 이런 좀 장세가 좀 당분간 9월 한 FOMC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기대를 모았었던 이 3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배당, 뭐 소득 분리과세, 근데 이것도 기대에 못 미쳤고, 또 대주주 요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제 10억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 이거 앞서서 로봇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노란 봉투법 통과되니까 이제 로봇주 막 달려가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한 4천, 5천 간다 코스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4천도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겹치면서 위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뭐 기세로는 당장 막 4천 갈 것 같은 분위기는 맞았는데,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좀 아쉽고, 노란봉투법은 이 자체가 좀 이제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단 한 번씩은 또 이미 증시가 8월에 한 번씩 급락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좀 반영은 또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뭐 엄청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는 못 열고 밑은 또 약간 지지받고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인데, 다만 노란봉투법은 계속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6개월 후에 시행인데, 이게 이런 이제 법안을 좀 만들고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뭐 소송 걸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할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되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 후니까 일단 내년은 좀 돼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보완 입법이 가능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면 정부에서 좀 약간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이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당장 주긴 좀 어렵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배당소득하고 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인데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 딱 정부 스탠스 보니까 당장 할 생각이 없어요. 해결을. 당장 뭐 갑자기 50억으로 원복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시간을 끄는 듯한 느낌이 시장의 좀 간을 좀 본다.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단 추석 지나고 나서 일단 11월 정도에 저는 좀 아마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50억으로 원복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지금 뭐 본인이 5,000포인트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50억 한다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원복은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건 시간을 굳이 안 끌어도 되는데 왜 끌까?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올해 안에 뭐 11월 정도 되면 다시 원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간의 문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결국 이게 35%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25로 낮춰서 또 발의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아마 요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네. 요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최고 세율이 25가 되니까 기존의 세율보다 훨씬 낮잖아요. 20%.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할 유인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근데 다만 이것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주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7년에 주는 배당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조금 시간은 걸려요. 걸리지만 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저는 좀 추석 지나고 나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거는 9월 말로 이제 예정된 그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요게 일단 통과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모멘텀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정책이 뭐 다 좋으면 좋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사주 소각부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9월에 좀 흔들리면 저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코스피 5천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그림에서. 네, 큰 그림에서. 그리고 저번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저번에 한 방송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PBR 열 때. 그러니까 심했어요, 좀. 본인도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좀 내가 정말 망발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코스피 5천 문제 없다.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좀 우려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즉 뭐 조정 후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런 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높냐면 3저가 일단 그거잖아요. 저금리 첫 번째가. 근데 한번 보면 저금리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죠.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점점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금리가 좀 2%대가 3%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1%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잖아요. 미국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이 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금리 환경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건 크게 이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유가도 계속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트럼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기를 계속 원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도 자료가 나왔지만 내년에 유가 전망을 48달러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40달러대까지 떨어진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미국 정부에 좀 전망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오펙 플러스가 아마 증산은 생각보다 더 많이 할 것 같다. 오펙 플러스는 누가 이끄냐면 결국 사우디죠. 사우디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좀 지금 합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40달러대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유가가 64인데 4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이제 저유가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럼 저유가가 되면 이제 두 번째 퍼즐이 맞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높은 건 트럼프가 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이 증산하고 그리고 수요는 예전보다 원유 수요가 많진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요.
이제 휴전이 혹시 된다면 휴전이 되면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리거든요. 그럼 러시아 이 수출 물량이 조금 이제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일부만 가지만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공급이 늘어버리는 거죠. 러시아까지 공급을 늘리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 보면 고유가보단 저유가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러면 이것도 3조 중에 두 번째. 마지막이 저달러죠. 약달러인데 약달러는 의견이 좀 분분하죠. 아, 미국이 약달러로 가겠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약달러 가능성이 높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는데 이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뭐 요새 리사쿡 연준이 다 해임시켜버리고 그 이유가 있죠. 명확하잖아요. 네. 연준을 장악해서 금리 떨어뜨리자. 그 지금 대통령은 계속 그 파월한테도 막 욕하잖아요. 왜 금리 안 낮추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명확해요. 금리 떨어뜨려서 미국 부채 줄이자. 네. 이자 줄여야 되잖아요. 금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시중금리 너무 높거든요. 사실 뭐 4%를 넘으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연준 장악을 시도를 벌써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러다 말까. 우리 트럼프 성격 알잖아요.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잡으면 안 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차피 내년 5월에 또 파월 의장도 물러서야 되고 그런 걸 본다면 미국도 근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데 달러가 강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 혼자 얘기했죠. 예전에 난 약달러를 원한다. 달러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려면 상대국 통화들이 좀 강해야 돼요. 뭐 일본이나 근데 일본은 반대로 금리 올리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또 유럽이나 지금 일본이나 중국 경기가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좋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성장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그럼 미국 통화는 좀 약해지고 다른 나라는 통화 좀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약달러는 제일 늦게 올 거는 같아요. 속도 면에서는 제일 늦겠지만 결국 올 것 같고 그 약달러가 이제 만약에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한 1,300원 초반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3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위가 확실히 더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사실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하면 1980년대만큼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랑 유사한 3조 호황이 좀 한 번은 오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좀 알아볼 텐데 이쪽이 참 이슈가 많습니다. 보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이제 반입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꼭 검열을 해야 된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 때 나온 건데 원래는 이제 무기한 좀 연기를 해줬다가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금 이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했던 정책은 뭐냐면 미국 장비를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수입을 할 때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 풀어는 줬죠. 개별 허가 받지 마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걸어놨더라고요. 일정 레벨 이상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돼요. 규모를 키우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뭐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안 하는 건 아닌데 한국처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뒤처지죠. 중국 공장은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한 1세대에서 2세대 정도 뒤처진 공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 반입이 쉽진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 자체를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근데 허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네, 그죠? 그럼 이제 중국 공장 어떻게 되느냐? 점점 노후화 되겠죠. 이제 옛날 것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이 공장 자체가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거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몇 년 전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한국 공장으로 저는 이제 첨단 공정을 계속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더
더 높아졌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어차피 한국이나 미국의 공장 져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그 속도를 이번 이슈 때문에 더 빨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불편하고 하이닉스가 중국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일부 타격은 좀 받겠지만 이게 새로운 이슈는 사실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HBM이거든요. 주가 결정하는 게 HBM이죠. 그래서 HBM은 중국에 생산을 안 하고 거의 뭐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좀 줄 건 아니다. 다만 낸드는 어느 정도 이게 단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게 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반도체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범용 반도체 가격 오른다 얘기 왜냐 나오더라고요. 공급을 이제 네. 못 하게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장비 반입이 제대로 안 되면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급이 주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는 오를 확률이 높고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제일 좋죠. 마이크론은 중국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가격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좀 괜찮은 부분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